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보의 역사. 오늘은 오보의 보고라는 다소 냉소적인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은 북한 관련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최고 오보가 많이 나오는 분야가 북한이다. 뭐 이런 표현 과장된 겁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관련된 오보는 상시적으로 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북한 관련 보도는 특종 아니면 오보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그 리설주 오보 논란이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음란 영상 추문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전격 연기한 구실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기사는 사실이라는 확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국내 언론들의 확인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도는 원래 일본 아사히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게 국내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된 겁니다. 예. 그 아사히 신문의 그 소스는 북한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의 말인데요. 이 부분에서 그 탈북 고위 간부가 그 외신의 취재에 응하려면은 우리 정부 모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다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부 국내 기자들 사이에서도 단순 인용 보도할 게 아니라 좀 더 최소한의 어떤 우리 정부 쪽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야 됐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북한 관련 대표적인 오보 하면은 50 말기에 있었던 김일성 피격 사방 오보 아니겠어요? 네, 북한 오보의 대표적인 사례를 꼽히는 것이 조선일보의 김일성 피격 사망 보도였는데요. 네. 당시 조선일보는 1986년 11월 16일에 그 도쿄 특파원 말로 김일성 사망설을 보도하게 됩니다. 네. 당시는 일본 정가에서 떠돌고 있던 소문을 간단하게 처리한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는 월요일날 신문이 안 나왔었죠. 그래서 월요일자로 조선일보는 호해를 냅니다. 호해를 내서 김일성 피격 사망이라고 확정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대특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었습니다. 예. 그 일본 정가의 소식과 그리고 관계 소식 통말을 인용해서 당시는 북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북괴군 내 반김 세력들이 암살을 결행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튿날 18일자 조간에도 당시 신문은 한 12면 정도 됐었습니다. 그 12면 중에 7면 정도를 할애해서 네. 이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신문이 나간 지 몇 시간 후에 김일성이 그 평양의 순안국제공항에 나타나서 몽골 주석을 영접을 했죠. 스스로 오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그 성혜림 오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1996년 2월 13일인데요. 예. 김정일의 본처라고 알려진 성혜림이 서방으로 망명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그 CF를 제작을 하면서 이 그 특종에 강한 신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일보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성혜림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보도가 뒤집어진 내용 그 과정이 좀 재미있는데요. 라이벌인 중앙일보에 의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이 중앙일보는 이후 보도를 통해서 성혜림이 서방으로 망명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북한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마침 당일 그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온 당일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예. 의원들이 도대체 어디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시 안기부장이 중앙일보의 보도가 맞다 이렇게 확인해 줬습니다. 네. 자, 이 조선일보 못지않게 꽤 큰 오보가 잦았던 연합뉴스. 뭐 연합뉴스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례가 있나요? 연합뉴스는 사실 민족뉴스부로 운영하면서 국내 언론 중에서는 북한 취재력이 비교적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오보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2006년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한 5, 6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 보도였습니다. 그 강석주는 당시 평양에 살렸던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도 약간 좀 재미있는데요. 이 기사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이 한 연구소 홈페이지에 썼던 글을 근거로 했는데요. 로버트 칼린이 쓴 글은 사실이 아니라 본인이 가상으로 지어냈던 이야기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연합과 별도로 취재를 해서 이 기사를 내보냈었는데 같이 오보를 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네.
자, 뭐 가까운 사례라서 비교적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김정은 중국 방문 오보. 이것이 얼마 안 됐죠? 네, 이거는 2011년 5월인데요. 네. 당시 북한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김정은이 단독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이 소문은 사실 처음 중국 SNS를 통해서 펴졌고 네. 연합뉴스가 이 SNS 소식을 확인을 하고 중국의 북한 소식통들을 확인해서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네. 연합뉴스의 첫 보도가 나간 이후에 국내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제 받아 썼고요. 외신도 국제적으로 긴급하게 타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 첫 보도가 나가지 9시간 만에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요. 네. 당시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김정은이 아니라 아버지인 김정일로 밝혀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후 연합은 기사를 전문을 삭제를 하고 취재 경위를 해명하는 기사를 따로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오보임이 드러난 것이 불과 몇 시간 뒤라 하더라도 기사를 쓸 당시에 확인이 못했을지는 몰라도 일부러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보였다.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른 어처구니 없는 오보 사례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른바 김정남 이메일 사건 천안함과 관련된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건 지난해 1월인데요. 네. 조선일보가 김정일의 장남이죠. 김정남이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기사의 근거도 또 일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일본 기자의 책에 나와 있다는 건데요. 도쿄신문의 고미요지 편집위원이 김정남과 교환한 이메일을 모아서 낸 아버지 김정일과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보도였는데요. 서울신문이 이걸 뒤집었습니다. 서울신문이 고미요지 씨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고미요지 씨는 천안함 내용은 책이 없다. 예. 당시 이 책은 출간 전이었습니다. 예. 출간 전에 이제 조선일보가 입수했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오히려 고미요지 씨는 조선일보에 좀 해명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조선일보도 결국 정정 보도를 내서 책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맞고 자신들은 김정남 주변을 취재하다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앞서 봤던 사례들은 다 관계자가 나오고 소식통이 나오고 하니까 취재원 접근이 어렵다고 치고요. 근데 이번 도쿄신문 기자 같은 경우는 직접 통화해서 또는 찾아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 책에 연평동 피격 관련된 내용들은 다수가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연평도 포격 관련된 부분은 기자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주변에서 김정남이 천안함에는 발언을 했다는 이런 정보들이 입수하고 이것들을 좀 확대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목의 그 내용을 뽑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당사자 취재를 안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보가 잦은데 짧게 한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소식통 이런 익명 보도가 잦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가려서 봐야 됩니까? 일단 외신 관련 보도는 일단 의심하시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북한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이기 때문에요. 외신도 한국에서 나오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쓴 기사를 재강호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익명보다는 정부가 공식 확인해 준 내용이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문제는 정부도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는 김정은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운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생모도 정부에서는 고영희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학계 관계자에 의해서 고용희가 맞다고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은 단독 오보 같은 경우도 정부 관계자가 일부 확인해 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확인을 해줬다고 해서도 꼭 믿을 만하다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